정부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 초과에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비수도권은 적용 제외지만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 대출 한도는 매 한 가지로 4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축소했는데요. 정부의 수도권 대출 규제책이 지역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강정규 동아대학교 부동산대학 원장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원장님. 먼저 이번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 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사실상 첫 번째 그 규제 대책이라고 발표가 됐는데요. 네. 일단 가격 안정에 대한 상당한 신중한 정부의 정책으로 앞으로 갈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울 수도권의 가격 강세가 역대 최고로 높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상당한 강력한 규제를 앞으로도 더 내놓을 수 있다라는 신호가 아니겠는가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네. 실제 본 대책이 6월 27일 날 발표가 되고 이제 한 열흘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가격이 강남 3구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다만 이러한 강력한 규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좀 정책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노도강이라고 하는 그동안에 가격이 좀 안정세 있던 지역들, 그리고 과천, 용인, 분당 같은 지역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일부의 부작용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예. 비수도권도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 대출은 최대 1억 원으로 낮췄는데 이 지역 부동산에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이번 대책은 서울 수도권의 높은 가격 상승을 좀 억제하기 위한 그런 대책으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좀 없을 것으로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정책 대출에 대해서는 한도가 조금 줄긴 했는데요. 그동안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리 지역의 경우는 정책 대출을 한도 끝까지 받았던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번 대책은 우리 지역에는 큰 영향을 좀 받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들고 있는데요. 서울 수도권의 강력한 규제 대책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오면은 우리 지역도 심리적인 위축은 좀 생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가격이 안정세를 띠고 있지만 앞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지역에도 더 강력한 규제 대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하나의 신호로 봤을 때 심리적인 위축은 좀 상당히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 완화, 즉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을 봤을 때는 상당 기간 우리 지방을 위한 경기 부양책, 즉 규제 완화책이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이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원장님, 근데 보통 수도권의 이제 부동산을 규제하면 풍선 효과라고 해서 지방 부동산이 들썩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규제책이 부산을 비롯해서 지방에는 좀 어떤 여파를 줄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서울 강남 3구하고 용산구의 높은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 수도권 지역의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와 같이 그동안에 가격이 거의 올라가지 않았던 지역의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일부, 과천, 용인, 분당 같은 지역의 가격이 올라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선 효과는 이제 서울 수도권에 확산이 되고 나면은 우리 부산 지역에도 일부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즉 서울 수도권에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신 분이 서울과 수도권에 이렇게 강력한 규제가 있으면 그러면 지방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자라고 봤을 때 그 다음 지방 지역이 어디겠는가라고 봤을 때 제2의 도시인 우리 부산 지역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풍선 효과가 지방 지역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그 풍선 효과가 온다 하더라도 부산 지역 내에 일부 인기 주거 지역 중에서 그동안에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던 일부 지역에서만 투자적인 모습으로 인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선 효과는 있을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풍선 효과가 일부 지역에 국한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고 정부는 새 규제를 기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이번 조처로 부족하면 추가 강화 조처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 이번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네.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엿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란 말도 맞는 것 같고요. 예. 또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더 추가적인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도 함축되어져 있다. 즉 지금 역대 여러 가지 규제책이 나왔는데 이렇게 대출 규모를 금액으로 한도를 정해놓고 안 된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집값이 얼마이든 그리고 그분의 신용도가 얼마이든 간에 대출이 안 된다라는 이런 강력한 규제책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는 적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예. 우리 지역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러한 강력한 규제 대책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들고 있고요. 예.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 정부에서 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것들을 인위적으로 좀 부양하려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규제책이 아니라 완화책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완화책을 기대하기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고요. 네. 현 정부가 가격 안정에 상당한 그 신중한 그런 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대책의 일환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규제책이 발표된 데에 따른 이제 배경을 좀 보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일 텐데요. 사실 근데 이제 부산에서는 이렇게 뭐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이 막 올라간 등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남일처럼 느껴지거든요. 부산을 비롯해서 지방은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얼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상당히 비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이 한 3년 이상 지속이 되고 있고요. 예. 서울 수도권의 가격이 뭐 얼마가 올라갔대, 뭐 평당 뭐 2억짜리 아파트가 나왔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지금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는 네. 뭐 제가 우리 동아대학교 교수진들과 같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10년 전에는 서울과 우리 부산 지역의 중위 가격 중간 정도 되는 아파트 가격의 격차가 한 2배 가까이 났는데 최근에 조사를 해봤더니 3배 반, 3.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네. 이것이 결국은 최근에 3년 정도의 가격 상승 추이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겠는가. 즉 서울은 계속적으로 올라갔고 지방 지역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이 이런 격차를 좀 확대됐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격차의 확대가 앞으로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뭐 집을 한 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서울과 우리 지방 지역을 봤을 때 상대적 자산의 하락 그리고 자산 가치의 하락이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 또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일부 어떤 분들은 야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친구는 집 한 채 때문에 얼마 이상의 자산가가 됐는데 나는 이게 뭐냐라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도 가지시는 분들이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무조건 올라가는 것들이 무주택자 분들 그리고 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집을 한 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도 상당히 크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원장님 또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게 부산은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팔리지 않아서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 물량이 3개월 연속해서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일단은 지금 남아있는 미분양 아파트 그중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준공후 미분양, 흔히 악성 미분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미분양이 많이 남아져 있는 이유는 뭐 해당 물건이 뭐 가격 경쟁력, 입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들도 일부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가격이 계속 3년 이상 떨어지다 보니까는 앞으로 좀 시간을 좀 지나다 보면은 가격이 좀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들의 움직임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은 원인이 가장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것들은 지금 현재 무주택자분이나 실수요자분들의 어떤 인위적인 그 구매를 지금
촉진하기에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경제 체력이 좋지 않다. 그분들이 돈도 없고 또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주택을 구매할 가능성이 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이 미분양 문제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 어떤 경기 부양 그리고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해당 지역의 지역 경제 차원에서 건설 경기를 조금 살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봤을 때 무주택자분들이 이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네.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제, 금융 규제의 완화 같은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야지만 돈 있는 분들이 구매를 해서 전세로 내놓거나 월세를 내놓고 또 그분들이 사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좀 회복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좀 해줘야 할 상황까지 놓여져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근데 이제 부산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은 지금 통계상으로 봤을 때 예. 3년 가까이 주택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는요. 네. 건설 경기가 상당히 많이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표, 예를 들자면은 그 인허가 물량, 그리고 착공 물량, 그리고 아파트 분양 물량 같은 지표를 봤을 때 3년 전서부터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예년 아파트 기준으로 분양 물량도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도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예년에 비해서 절반 이상 줄어들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3년 내지 4년 이후에 입주할 아파트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논란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부산 시민들의 경우는 아파트를 상당히 선호한다라고 봤을 때 예. 아파트에 대한 공급 물량은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남아져 있고 어딘가에는 빈집이 남아있긴 하지만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3년 이후부터는 결국 공급 부족 문제가 또다시 부각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분양 아파트도 3년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러한 것들이 3년 이후에 예견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지금 현재의 문제랑은 좀 상당히 좀 상반된 문제 모습은 좀 띄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부산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거래도 안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뭐 분양도 좀 어렵고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지금 앞서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 풍선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일부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우리 지역에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그 외에 각종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 또 최악의 바닥 상태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보다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판단을 쓴 무주택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의 움직임도 곧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일부 인기 지역서부터 아파트 시장서부터 조금 온기가 돌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겠나라고 기대해 보고 있고요. 네. 현재 시장에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인기 주거 지역의 일부에서는 지금 흔히 말하는 그 금매 물건은 좀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좀 회복되는 지역이 나타날 수 있고 또 그 지역이 좀 주변으로 확산되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조심스럽지만 하반기 이후부터는 최악의 상태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자, 마지막 질문 좀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그 다음 스텝이 이제 공급 확대일 텐데 도심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향후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시행이 된다고 하면 지방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짧게 답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그동안에 6.27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즉 대출 규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대로 맞을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네. 지금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재개발 재건축의 이주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주비 문제, 즉 대출 규제가 6억 원으로 있는 상황에서 네.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상당히 이율 배반적인 문제가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대출 규제에 대한 것들이 아마 보완이
재개발 재건축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도심 지역 내에 양호한 주택 공급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즉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네.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정규 동아대학교 부동산대학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7월 7일 월요일 아침 자갈찾음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